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구조물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조물에서 배워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가 지점과 절점에 대한 용어를 배울 건데, 지점이 뭐고 절점이 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로 나뉘어지는데, 정정 구조물은 무엇이고 부정정 구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구조물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조물의 개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면 구조물을 해석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꼭 필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점. 지점과 절점이 있는데,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조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물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고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즉 구조물과 땅지자죠. 땅과 만나는 점, 구조물과 땅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지점이라고 해서, 지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동단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단이 있고, 고정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동단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에 밑에 롤러가 달린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힌지라고 해서 경첩, 이렇게 문 열릴 때 문을 위에서 보면 이런 경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구조물이 왔다 갔다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평 방향 힘에 대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점, 이 땅이거든요. 땅.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이동단이라고 합니다. 이동단. 그래서 이동단은 수평이동은 이렇게 좌표로 하게 되면 X방향을 우리가 수평이동이라고 하고, 수직이동은 Y방향이에요. 수직이동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은 없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힘도 없어요. 왜냐면 얘 위치를 이 땅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지만 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기 경첩, 힌지라고 하거든요. 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움직임은 수평, 회전이 가능하고 수직이 이동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우리가 구조물의 지점을 표현할 때 기호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지점이 표시거든요. 여기다가 밑에 발을 긋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퀴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써도 상관이 없고, 이게 이동단을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이 있으면 반력이 있어요. 반력은 여기 하나. 왜냐면 어떤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힘이 반력이거든요. 보통 구조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중이 있는데, 이동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대해서만 저항을 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는 이 R 방향으로, 즉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반력은 수직 반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동단은 우리 실제로 이런 부분에 많이 써요. 보게 되면 보이죠? 바퀴가 보이죠? 롤러가 보이고, 지점에 위에 구조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은 하중이 이렇게 이런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오면 구조물이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직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에서 수평 방향의 하중이 없고 수직 방향의 하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단으로 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동단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해석할 때 해석이 굉장히 간편해요. 구조물의 해석은 반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단일 때 반력이 하나니까 우리가 구하려면 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좀 더 간편하게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 회전단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까 이동단에는 요 밑에 바퀴가 있었죠, 롤러가. 근데 그게 없고 이렇게 회전만 가능한 게 우리가 지점이 회전단이라고 해요. 이 지점에 땅과 만나는 지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얘가 땅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좌우로 수평으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수평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당연히 이동단과 마찬가지로 수직 이동도 하지 않죠. 다만 여기 회전, 이 롤러 힌지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점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점은 아까랑 달리 이렇게 구조물이고, 구조물의 지점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회전단 또는 힌지단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수평 이동이 안 되고 수직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력이 수평 방향의 반력 하나, 수직 방향의 반력 하나. 이유는 수평과 수직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력이 두 개. 수평 반력 하나, 수직 반력 하나.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점 회전단이에요. 회전단. 지점이 좀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있지만 이게 지면이고 여기에 롤러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당연히 이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다만 이렇게 회전하는 힘은 받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단이 있어요. 고정단은 이렇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체형 또는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 전봇대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신호등 밑에 보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당연히 아까도 했지만 수평, 수직으로 움직임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없어요. 힌지가 없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고정단에는 수평 이동도 되지 않고 수직 이동도 없고 회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점. 여기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 지점은 이렇게 반력이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모멘트 반력 세 가지가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력수가 3개. 수평, 수직, 반력, 모멘트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그림은 이런 우리 구조물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점은 보통 정리하면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 세 가지가 있는데 반력이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세 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지점이 이쪽으로 올수록 더 안정하다 또는 안전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구조물이 안전하지만 밑으로 올수록 구조 해석이라는 게 구조물이 받고 있는 힘이나 반력들을 구하는 걸 구조 해석이라고 해요. 구조 해석은 아래로 올수록 어려워지죠.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이동단 하나인 반면에 고정단 3개이니까 그만큼 해석이 조금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지점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지점을 가지고 건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점을 볼게요. 지점은 구조물과 그 다음에 구조물의 부재와 땅이 만나는 부분을 지점이라고 했어요. 서포트라고도 하죠. 절점은 이렇게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걸 절점이래요. 여기는 지점이고, 그죠? 절점은 여기, 여기, 여기. 즉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점을 절점이라고 해요. 절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활절점과 강절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활절점은 이렇게 구조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한 게 활절점이에요. 활절점에는 여기서는 활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수직, 수평, 그 다음에 모멘트 세 가지 힘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절점에도 세 가지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활절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돌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점에서는. 대신 수직, 수평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수평 응력을 축응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해요. 이때는 왜 수직 수평을 말하지 않고 축응력 전단 응력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부재 방향으로 가해질 때 부재에 발생한 힘을 축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부재의 면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그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직 수평력 대신에 축 전단 이게 방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에서는 얘가 수평이고, 그죠? 기둥에서는 얘가 수평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향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보에서는 이 힘이 축력이 되는 거고 기둥에서는 이 힘이 전단력이 되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부재 중심으로 했을 때 힘을 축과 전단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절점은 휘묵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휘묵력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그 절점에서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이 구조물에서 강절점은 여기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이 점이 강절점이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강절점이고요. 강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강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절점을 볼게요. 여기가 활절점이에요. 얘가 힘을 받으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실상 이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풀려 있어서 이 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궁력과 전단 응력만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강절점을 볼까요? 강절점을 이렇게 우리 철골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롤러나 그런 힌지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강점, 이거를 우리가 강절점이라, 요 점을 강절점, 요거를 강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점과 지점을 보았는데 절점과 지점 때문에 부재가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